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약 보름간 우리 학교 학예 해외봉사단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 먼 곳까지 찾아간 이유, 류창림 기자입니다. 경상대학교 학예 해외봉사단은 올해로 6회째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봉사단은 아리랑 요양원에서 고려인 어르신들과 요양원이 위치한 시온고 마을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표창을 받는 등 대학 봉사의 앞선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경상대 봉사단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고 있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어린이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열고서 봉사활동을 해오는 모습이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33명의 학생으로 이뤄진 봉사단은 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 속에서도 학생들은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정기술팀입니다. 노력봉사팀 역시 환경 개선 및 보수를 위해 땀을 흘렸으며 레크레이션팀, 태권도팀, 한국문화팀, 한국어팀은 지역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호흡하고 눈을 맞추며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다들 쓰시는 공간이니까 저희가 예쁘게 미화를 해놓으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정신이 없긴 한데 재밌는 것 같고 앞에서 예전에 잘 해줬던 그게 기억이 있어서 애들이 기억하고 다시 이렇게 잘 와준 것 같아서 되게 고마워요. 아리랑 요양원에는 이전 봉사단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당을 밝히는 전등엔 우리 학교 교명이 적혀 있습니다. 요양원을 둘러싼 담벼락엔 봉사단의 손길이 거쳐 있습니다. 이전 봉사단이 그리고 한 벽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봉사단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봉사활동 첫날 수업을 안내하는 종이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자 감사합니다라며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을 흥얼거리는 아이의 모습도 보입니다. 명절에 찾아온 손주를 맞이하듯 반기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몇 년 전 찾아온 봉사단원의 이름을 아직까지 기억하며 그리워하는 할머니는 작년 일을 어제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경상대 보고 싶어요. 언제나 또 다시 만나볼까요? 내 올해 삶을 볼 수 있어요. 이번 일정에서는 사마르칸트시에 위치한 사마르칸트 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버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문화교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있는 이곳 우즈베키스탄에서 GNU 뉴스 류창림입니다. 길거리에 버림받아 떠도는 동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주에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동물을 보호하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습니다. 차태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주시 지편면 신당리. 가만히 있어도 더운 무더위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유기견과 뛰놀며 교감합니다. 이곳은 진주시가 관리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길거리에 떠도는 동물을 보고 신고하면 보호소에서 구조 후 열흘간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주인을 찾습니다. 찾는 주인이 없으면 보호소에서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보호소의 환경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유기동물 민원 처리에서 구조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관리자 한 명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소가 좁아 실내엔 동물들이 빽빽하고 그마저도 부족해 밖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근 창원이나 김해 보호소에 비해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런 환경 속 유기동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부터 목욕, 산책까지 할 일이 많지만 이들은 힘든 내색 없이 일합니다. 평상시에 개를 좋아했고 버려진 유기견들이 불쌍해서 다 같이 돕자는 마음에서 봉사활동을 참여하게 되었어요. 힘들긴 한데 개를 좋아해가지고 개와 부딪히면서도 이렇게 봉사하는 게 정말 보람찬 일인 것 같아요. 보호소는 외진 곳에 위치해 교통편이 어렵고 봉사 시간조차 인정되지 않지만 자신들의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면 인터넷 카페 경남 길천사들의 쉼터에 봉사활동 공고가 올라오면 양식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기를 여건이 되고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다면 동물을 입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페 통해서 봉사참여 신청하실 수 있고요. 봉사참여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5년 동안 항상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입양을 좋은 가정으로 하루라도 다들 빨리 갔으면 좋겠고, 주인에게 버림받아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은 동물들.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도움이 간절합니다. GNU 뉴스 차태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농촌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농사일이 아닌 인문학을 제작하기 위해서인데요. 농촌과 문학의 만남, 박가영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 전국대학생 인문학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이 활동은 지난 7월 20일부터 일주일간 경북 7곳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는 사회기업단체인 인디053에서 주최한 것으로 현재 3회를 맞이했습니다. 농촌 사회는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기에 최고의 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 인문학 활동은 이런 어떤 농촌 사회에서의 새로운 문화 만들기에 시발점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약 100여 명의 대학생들은 7곳 내의 5개 마을에서 직접 녹음과 편집을 통해 주민들의 인생 드라마를 라디오, 동화, 연극 등으로 제작합니다. 이렇듯 대학생들은 문학활동과 동시에 마을 공동체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5개의 마을 중 죽전 1위에서는 라디오 제작을 위해 대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숙식을 하며 진솔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학생들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라디오로 제작하며 인문학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통 농촌 활동하면은 바디 도와주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뭔가 만들거나 인문학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 체험도 이제 하게 되는 좀 뜻깊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전쟁의 피난길에서 아이를 잃은 할머니부터 다리를 잃은 할아버지까지 하나둘씩 저마다 간직한 그들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과 동네 주민들이 화합도 되고 동네 전체가 밝은 분위기로 아마 젊어지지 않았나. 앞으로도 다시 찾아온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이루어진 인문학 활동.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배움을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GNU 뉴스 박가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발맞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서희 기자와 함께 임금 피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금 피크제란 무엇인가요?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오르죠. 이와 달리 임금 피크제는 일정 나이까지는 임금이 계속 오르지만 피크 연령을 기준으로 다시 임금이 낮아지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피크 연령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겁니다. 임금을 줄이거나 인상을 늦추는 등 임금 조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구체적 내용을 도입하고 시행합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임금이나 연령에 대해선 기업마다 기준이 다르겠군요.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이유로 임금 피크제의 도입을 장려하는 건가요? 정부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게 된 것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로자들이 5년을 더 자리 잡고 있겠죠. 그렇다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 수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정부는 정년만 연장되고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청년 실업자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에 대안으로 임금 피크제의 도입을 장려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도 이 제도가 가진 장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해고를 둘러싼 근로자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의 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줄어든 비용을 바탕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지 않는 노령 인구에 대한 복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고령층에서 줄어든 임금으로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령층이 양보한 임금을 청년 고용 재원에 쓰는 건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면 30세 미만 청년층을 16% 더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도입한 기간이 적지만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년간 약 6천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령 노동자들이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규 고용 효과에 대한 의문도 많은데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더라도 고령 노동자는 회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퇴직자가 줄어든 만큼 새로 뽑는 인원도 적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업이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고도 신규 고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이윤이 생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비용 절감이 불확실하고 퇴직금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임금 피크제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반대의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들과 청년들, 이 제도가 가장 피부로 와닿을 것 같은데요. 이들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고용노사학회가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응답자의 72.8%가 임금 피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 피크제의 도입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취업을 앞둔 우리 학교 학생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게 되면은 그 회사의 그 중역들이라든지 임원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거나 혹은 좀 그 사람들이 받는 몫을 줄임으로써 저희 청년들이 조금 더 일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취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균 수명 연장 시대에 발맞춰 도입된 임금 피크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조서희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 동문으로서 아시아 유일하게 레드불 X 알프스 대회에 출전한 하치경 씨가 지난 7월 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이 대회의 정고간을 완주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출전하여 완주한 것으로 하치경 씨는 32명 중 14번째로 골인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7월 27일 대학본부 3층 상황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지난 4월 페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경상대 카이 간의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체결된 것입니다.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7월 21일 오전 11시 농업생명과학대 학장실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보건기술원과 국립공원 내 산림미생물 유전자원 수집을 위한 상호 업무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7월 26일부터 6일간 가저 캠퍼스에서 경남도 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제3회 GNU 지역 내리사랑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입소식은 7월 27일 BNIT R&D 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상대학교 재학생 3명이 직접 창업한 아이템을 7월 24일부터 경남도 내 휴게소 2곳에서 판매를 합니다. 경상대 링크사업단 창업교육센터의 창업동아리 학생 3팀이 한국도로공사 주최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 창업 우수 아이템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되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년 창업 매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난 7월 24일 경남 우리말 갑구미 동아리 회원들이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말 갑구미는 범국민의 바른 언어 사용과 바람직한 한글 문화 전파에 앞장서는 대학생들의 동아리로서 이날 오후 마산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방학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하죠. 얼마 남지 않은 방학, 값지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30분, 한 180분? 30, 300. 120이요. 480?